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스스로 이렇게 BGM을 좀 준비해 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실지 몰라가지고. 네, 멈추질 않네요. 네, 혹시 가사가 들리세요? 이 찬양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같이 걸어요라는 찬양을 BGM으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네. 함께 가면 힘이 되고 행복한 길, 처음 가보는 인생이란 낯설고 두려운 그 길, 같이 걸어요, 우리 같이 걸어요 라는 찬양에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는 그리 가볍지 않은 교육을 이 시간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행하는 게 되게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또한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고 또 그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밖에 붙은 걸 보니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가 이제 위촉받아서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전수희 소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이라는 타이틀은 거기서 이제 처음 갖게 되었는데, 네, 새로운 타이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움투다라는 단체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움투다라는 단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더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통합층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더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도 학부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 이렇게 신학교에서 9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이 채플 시간이란 게 어떨지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긴장했나 봐요. 입이 자꾸 말라서 물 한 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한 삶을 이루어가자. 우리가 그 안에 주체적인 존재로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활동에 함께 동참해보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출처는 제가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고 JTBC 뉴스에서 방영된 건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작년 10월에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첫 번째 연구였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짧게 담은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자막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에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생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혹시 네.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는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또 공감하고 그 안에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대사회 시민의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 이 생존자들이 이야기하길 정말 생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서 또 그 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서 이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또 한 영혼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력을 더하는 일에 오늘 이 시간을, 이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OX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OX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네, 많은 분들이 오 해주셨는데, 네, 역시나 앞줄이 참여율이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답해 주신 것처럼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방교육 강사로 앞에 서긴 했지만 저 또한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라고 100%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 이 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람에게 기술의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좋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나쁘게 쓰고자 하면 또 얼마든지 나쁜 길로도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나 또한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내가 어떻게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가해자가? 라고 자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 기술로 모든 불법 촬영물은 삭제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없다? O, X. O, X? 네, X.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X이죠. 작년부터 이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 AI 기술을 사용해서 삭제하는 것들이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뭐 AI가 사람보다는 더 빨리 영상을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영상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우리 집 컴퓨터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삭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산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체 100%를 삭제했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울여야 하겠죠. 자, 마지막 OX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삭제 신청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피해자만이 할 수 있다. OX. 네, X 크게 외쳐주셨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삭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목격자로서 그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의를 해보자면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이다라고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맨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법률이 해당되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범죄라는 것은 법적으로 판결이 나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장난이나 우리 재미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법적인 문제라는 것들은 그 나라의 법이 이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혹은 무겁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된 이 판결들, 이 법 형량 자체가 좀 비교적 세계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좀 높이고 이
이러한 범죄가 얼마나 가중한 것인지를 법에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어지고 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에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제일 앞에 빈칸 놔뒀죠. 또 누가 참여해 주실까 되게 유치하지만 제 선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손 드신 분, 네, 앞에서. 네, 도찰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좀,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어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몰래카메라 누가 하셨죠? 네, 나오세요. 네. 네, 몰래카메라도 적당한 용어는 아닌데, 네, 저희가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나오세요. 네. 네, 저희가 도찰 나왔고, 몰래카메라 나왔는데 정답은 불법 촬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도찰이라는 의미나 몰래카메라의 의미는 뭔가 희화화된 느낌을 담고 있죠. 범죄를 우리가 그렇게 희화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불법 촬영이에요. 예, 불법이라는 거죠. 법에 저촉되어지는 그런 촬영이다 해서 불법 촬영이라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찰이나 몰래카메라 용어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요. 불법 촬영이라는 거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촬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물을 가지고 혹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포를 하게 되어지죠. 예, 뭐 카톡방이라든지 단체 카톡방이나 무슨 SNS 게시물이나 아니면 웹하드나 여러 곳에 이런 것들을 유포하게 되고 그 유포된 영상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곳에 또 재유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그 피해자에게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해서 협박하게 되죠. 네,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더 이렇게 수위가 높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남들로 이렇게 연결한다거나 해서 이런 협박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통해서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성범죄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유통 소비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다 잡아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크게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엠번방 사건이 텔레그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까지. 2020년에 신설된 법에서는 그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게시물에 올라와 있는 거에 내가 댓글을 달았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댓글 단 것들이 노출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네, 여기도 빈칸이 2개나 존재하네요. 자, 성적 괴롭힘이라는 게 있어요. SNS나 온라인 상에서 외모 품평한다든지 온라인 게임하면서 또 굉장히 성희롱적이나 모욕적인 발언들 하게 되어지는 것들 분명히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이제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학대와 착취를 하는 일들, 우리가 길들이기라고도 하는데 이건 뭘까요? 네, 가스라이팅은 조금 약간 다른 거고 여기 하셨으니까 혹시 다른 분? 네, 그루밍 맞습니다. 그래서 길들이기 그루밍이고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화상 채팅 영상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런 범죄들이 보통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더 많이 2층에서 손 드셨어요. 네? 스캠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정확한 용어로 말씀해 몽캠 피싱이라고 얘기하죠. 두 분 이렇게 나오시면 전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이따 내려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자, 네, 몸캠피싱이라는 용어에서 우리 남성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많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위 영상물 제조 및 반포라고 이렇게 법적 용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기는 딥페이크라고 얘기하죠. 사실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성범죄 용어는 아니고 기술 용어잖아요. 근데 그 기술 용어가 이제 성범죄에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 있고 이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허위 영상물 제조 및 반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나 우리가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다 보니까 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도용해서 성범죄에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이 꼭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 모르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내 주위에 친한 사람에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특히 온라인 그루밍이나 이제 몸캠피싱 이런 경우에는 또 아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남성들을 대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계획하에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요즘 너무 힘들지 않아? 너 요즘 뭐 어려운 거 없니? 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나를 뭔가 위로해주고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에 나는 여기 절대 걸려들 일이 없어라고 좀 자신하기도 어려운 그런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 교육도 하게 되어지고요. 한 번 더 자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또 최근에 더 많이 이제 집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해마다 피해 건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돼 있는 게 이제 2022년에 7,979명의 피해자 수가 있어요. 피해자 수도 이제 보시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피해가 한 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피해 건수를 보면 굉장히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3만 4,560건의 피해 건수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건의 피해를, 그리고 그 피해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확산돼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피해가 결코 우리 사회에 이 숫자가 우리 몇십억 인구 중에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영혼을 갉아먹는 것, 또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이지만 그 안에 이것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우리 한 영혼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도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정확한 통계, 우리 사회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100%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여성이 굉장히 많은 피해 비율이 있고, 또 그렇지만 남성도 여기서 절대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남성의 피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남자니까 내가 저런데 상관 있을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될까 할 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법 촬영에 피해자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여성이 훨씬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저도 이제 모르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한번 이제 둘러보게 되죠. 특히 요즘 어디든지 화장실에 가면 불법 촬영물은 범죄입니다, 이런 스티커들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어디 숙박업소 같은데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한번 둘러보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을 좀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안전하게 또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발생 원인을 알아야지 그것에 또 적합하게 대처해 나갈 텐데요. 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쉽게 야동이라는 것들을 소비해 왔죠. 예, 그냥 뭐 예능의 콘텐츠로도 야동을 되게 우습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쉽게 하는 이야기하는 문화들, 그리고 되게 가해자에게는 오히려 서사를 부여하고 되게 관대하게 하는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문화 구조가 이 디지털 성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한 가지의 원인 축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크게 이게 성범죄라는 것이 철컹철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이 되었죠. 성산업이 제가 먼저 말을 해버렸네요. 산업의 구조라는 것으로 돈이 되어지는 시장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 이 돈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산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가 또 이것들을 계속 지속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착취를 통하여서 그런 성범죄를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어져요. 거기에 내가 또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 유통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피해자가 발견했을 땐 또 삭제를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이 영상 삭제하는 것들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는 사설업체들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사설업체는 돈을 받아가지고 영상물을 삭제해줘요. 근데 그 영상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그 요청했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걸 다시 그 삭제를 해줬던 사람이 업로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게, 왜냐하면 계속 돈이 되는 시장으로 유지되어지고 있으니까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피해자에게 오히려 시선을 두고 피해자가 정말 피해받지 않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를 검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판단하고 저 사람이 피해자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문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인가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젠더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젠더라는 건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사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뭔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일들이겠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남자는 힘이 있어야지,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자는 예쁘면 나야.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차이를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남자는 이러한 모습에, 여자는 이러한 모습에 정형화시켜 놓고 그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다름은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름을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각자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다름, 이 차이라는 것이요, 이 안에서 그래, 남자는 그렇구나, 여자는 그렇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와 다름의 이 차이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차별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차이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넌 나랑 다르잖아 라는 게 차별로 이어지는데, 그것 또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강자이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너는 약자이어야 돼. 너는 당연히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 이럴 때 폭력의 요소가 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이 폭력이 되어지는 현실. 그래서 젠더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차별이 되고 폭력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 혹시 나 정말 깊이 공감한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서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렇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난 사실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폭력에 노출되었던 적도 없어. 난 그렇게 차별받지 않았어. 난 그렇게 차이를 가지고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약자가 되었던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지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젠더라는 것은 사회과학에 속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나 개인의 문제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눈으로 바라보고 또 특히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또 인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이 약자에 대한 폭력, 성별 권력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 역할이라는 젠더에 따라서 그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제가 이야기한다면 차별이 되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정의라는 것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성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깨닫는 능력, 성인지 감수성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신다면 이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리와 특권 이데올로기, 남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 남성의 통제나 권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성역할 강요나 성역할에서 벗어난 여성 행동은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과 같은 젠더 관련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에 관련된 이런 범죄들, 폭력들은 남성과 여성다움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해도 된다,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남성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왜곡된 남성성 타파는 폭력 등 사회적 병폐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이성적 남성성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남성이 받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남녀의 차별을 이야기할 때 그동안에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받아 왔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받아 왔는지의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남성은 결코 남성만의 그 권력을 즐겁게 누렸을까요? 그것을 아주 기쁘게 혼자 활용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성이 고통받고 아파했던 것만큼 남성이 짊어져야 했던 책임감의 무게도 있었고 남성이 더 고통받아야 했던 영역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남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라오시면서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 혹시 있을까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남자는 울면 안 되나요? 저는 남자 조카 2명을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늘 울면 맘껏 울어, 울고 싶을 때까지 울어, 항상 그래요. 왜? 누구나 사람은 슬프고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우면 울 수 있어요. 근데 왜 남자는 그것들을 통제받아야 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왜 남자는 강해야만 하나요? 여러분들 다 강하신가요? 식스팩 다 있으시고 막 힘 있고 자랑하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른 일이잖아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성이라는 역할로, 여성이라고 하는 역할로 묶어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남성성, 여성성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억압하는 것이 될 수 있죠. 통제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젠더라는 이런 틀에 묶여서 살아온 것들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누구나에게도 결코 편하지 않은 불편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싸울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이것들을 공고히 해왔던 가부장적 질서, 가부장적 사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폭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개선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렸던 가부장적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방송된 KBS의 시사기획 창의라는 프로에서 어머니의 된장국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남녀의 가사 노동 실태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에 훨씬 많이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통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사실 실질적 제 삶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로 가사 활동에 크게 차이가 있나? 제가 이런 강의를 하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요리 못하는 남자 보셨어요? 예, 네,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요즘 뭐 빨래 안 하는 남성 있나요? 설거지 안 하는 남성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 남자들도 다 가사 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남녀가 다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예화는 제가 좀 들기 어렵겠다 많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 방송에서 다루고 있었던 부분은 그런 실행 노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돌봄하고 하는 일들은 남녀가 공평하게, 요즘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공평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실행 노동, 실질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 노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 노동. 몇 시에 어딜 가고 무얼 하고 장을 뭘 보고 우리 집은 어떻게 뭐 저축을 하고 뭐 이렇게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가정 안에서 대부분 여성들이 맡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기획 노동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아내질 못했다.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관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젊은 세대라고 할지라도 여성들이 더 많은 가사 노동에 시간을, 그 노동력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성이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왜 또 가사에 한정되어 있을까? 우리 또 집안에서 뭐 왕은 여자지, 엄마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들이 여성을 가정적인 존재로 늘 맞벌이를 하고 밖에서 일을 하지만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공고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강화시키는 말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남성들은 어찌 되었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 하는 거, 남성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왜 나 혼자 그런 짐을 짊어져야 돼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경제적인 것들이라든지 또 가정의 일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책임지고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성별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실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또 이런 가부장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평등한, 성평등한, 누구나 존중받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서로가 각자의 삶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어질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성폭력 실천하는 5가지의 지침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가해자가 문제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의 많은
비율이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젠더의 권력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폭력,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 피해자가 피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짧은 치마를 입은 옷을 입고 다녀서 그 여자의 행실이 잘못되어서 그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견고하게 만들었던 이런 젠더의 문제라든지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가해자에게 시선을 두고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가해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가 온전하게 처벌받고 그러한 행동, 그런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이것은 또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도 아니고 또 피해 남성의 잘못도 아니겠죠.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 가운데 잘못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하라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성불평등한 상황을 보든, 이게 꼭 폭력이 아닐지라도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고 차별이 폭력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폭력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불평등의 상황,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였을 때는 이것이 남성이든 여성이었든지 간에 분명하게 현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왜 남성들만 무거운 거 들게 하나요? 이야기해야 하겠죠. 왜 여성들만 이게 교회에서는 꽃 들고 가는 일들 이런 거 여성들만 시키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제한해야 하나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또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를 바꾸라. 네, 여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남성성이 새로운 남성의 기준이 되도록 문화를 바꾸라. 반대로 남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여성성이 새로운 여성의 기준이 되도록 문화를 바꾸라. 네,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네, 각자가 여성성을 강조하고 남성성을 강조하기보다 그 사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예,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요. 아직도 어딜 가면 여자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결코 뭔가 잘못되진 않았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들을 발휘하고 우리가 여성성에 고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체 삶의 문화 패턴을 또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가해자의 그 행동에 잘못을 두었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 또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원봉사나 재정 후원 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움투다라는 여성 단체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들이 제 그 신대원 동기 남성들이 많은 후원자가 되어 주었어요. 동기들, 선후배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오고 후원을 해주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지지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는 일들이 너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래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당장 실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일들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하라. 차별과 불평등이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임을 공부하라. 디지털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차별과 불평등에 있음을
그 젠더 권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보니까 학기에 한 번씩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요.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이런 공부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늘 했던 말들이, 나 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못 들었을까? 나 왜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이런 책 나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정말 우리는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일회성으로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여성 신학 책도 좀 찾아보시고요, 사회과학에서 젠더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이 시대의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고 있는 성불평등에 관한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인권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또 능력이 되어질 것이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학생분들이니까 더 이런 공부에 매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어떤 SNS나 공식적인 것에, 또 우리 단체 톡방에 올리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수련회를 한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도 되게 손쉽게 오고 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모르게 노출해 놓은 나의 정보가 이런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인데가 아니에요. 이 온라인이라는 건 모두에게 노출되어진 거고, 몇 번 이제 검색만 하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정보들이 명시되지 않도록, 근데 뭐 보면 어디 학교 나왔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가급적이면 나의 개인 정보라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대해서 동의받는 일들이 매우 중요해요. 또 우리가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촬영을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화가 아직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단체 활동에서 촬영하고 그걸 이제 공유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무슨 동아리 모임을 한다거나 과 모임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이런 사진 영상들 촬영하기 전에는요, 꼭 동의 절차를 밟으시고요, 원치 않는 사람들의 그런 신상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잘 피해가는 일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여행 다니면서 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셀카 사진 많이 찍잖아요. 탁 사진 찍으면, 제가 여기서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겠죠. 셀카를 찍으면 제 얼굴을 찍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나 오늘 감신대 강의했어 딱 찍고 제 SNS에 딱 올렸어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네?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불쾌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뭐 셀카든지 어떤 뭐 풍경 영상을 든지 이런 촬영을 할 때 타인이 노출되지 않는지 좀 피해서 촬영하는 그런 것들도 내 삶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자, 영상 전송받거나 보게 되었을 경우 대화 중단, 바로 신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뭐 우리가 그냥 요즘 인터넷만 봐도 뭐 배너 하나 잘못 클릭하면 이상한 데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서 나는 결코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 연결되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졸다가 꼬박 이렇게 잘못 클릭해가지고 넘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바로 즉시 중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거,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일들 필요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일들, 아까 온라인 그루밍이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들이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또 이제 뭐 사육자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마주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믿을 만한 어른으로 존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네가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거기 왜 들어갔어? 라는 비난이 두렵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알까봐 무서워요. 주위에 알려질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옆에 믿을 만한 어른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그랬니? 라기보다는 그래 고생했구나 힘들었겠구나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른으로 존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들을 가장 겁내해요. 하지만 꼭 보호자와 부모님이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보호자와 그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캡처해두는 일,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대화창이 오갔거나 하는 일들은 꼭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해 놔야지만 다음 대처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찌됐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것들을 명시하시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에서 또 그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인데요. 여성 긴급 전화번호,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이 관련한 범죄들 남성들도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지역번호 누르시고 1366 하면 여성 긴급전화 연결되어지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전화도 있고 그 온라인 홈페이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서 그 게시판이나 뭐 해서 채팅으로 그런 도움들을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삭제 요청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서 이런 게 필요할 날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 피해자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지원들이 워낙 아까 보셨지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100%다 지원을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이런 것들도 필요한 영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같이 걸어요. 오늘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밸런스 게임 하나 준비했어요. 밸런스 게임 아시죠? 보면 양쪽에 나올 텐데 오른쪽 왼쪽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나올 텐데 보겠습니다. 정의 대 불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쪽 오른손 드신 분 없죠? 존중 대 배제? 인정 대 억압? 사랑 대 혐오? 배려 대 소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신 분 없죠? 자유 대 통제? 평등 대 차별? 다 이쪽 평등 쪽에 있는 부분에 손 드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마음의 손 드셨으리라 믿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 배제, 억압, 혐오, 소외, 통제, 차별 이러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의, 존중, 인정, 사랑, 배려, 자유, 평등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고요. 그렇죠. 모든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나아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이들로서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우리가 어떤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함께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일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도 분명한 방법이고 해결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또 우리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